지난 1946년 개교해서 전남 서부권 거점대학으로 지역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 신해양시대 리더라는 비전을 갖고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곳, 바로 국립목포대학교인데요. 오늘 지성인에서는 지난해 취임한 최일 목포대 총장과 함께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지역 대학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취임해서 말씀하셨듯이 1년이 지났습니다. 총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목포대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자주 밝히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좀 지역에서 사랑받는 그런 대학교를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시는지요? 서서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일단은 대학이 사랑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희 목포대학을 믿고 대학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청년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은 반대로 작년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노력을 기울이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제 교육의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특성화 전략이 잘 수립되어서 특성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분야인 그동안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간호학과, 약대 등이 이제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100% 취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분야, 특히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는 1년에 거의 한 50명 이상이 졸업생들이 중견기업이 취직이 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저희 대학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신다면 가장 그래도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가장 잘 된 점 하나, 그리고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작년의 노력은 대학 구성원들이 전부 합의해준 세 개의 특성화 분야를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 세 개의 분야가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1년에 총 한 150억 정도의 5년간의 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전기공학과가 한전이 혁신도시로 오는 영향도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명품 학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공과대학 중심의 특성화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초학문 분야인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조금은 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로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뒤처졌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책무인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일지라도 대학으로서 꼭 필요한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꼭 좀 다른 전략을 세워서라도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의 대학, 그러니까 목포대학교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이제 저희 대학이 지역
전남의 서부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천일염 네. 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대학이 주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목포대학 하면 천일염이 연상될 정도로 연구력과 그리고 천일염 생산업자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산업화로 연결시킬 것인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선산업, 조선해양산업 분야는 이 전남 서부권의 주력 산업인데요. 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기업체 R&D 지원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그 기능을 목포대학이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지역 산업화에 기여했을 때 바로 지역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르는 맞춤형 인재들이 선순환돼서 지역에 안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신해양 시대의 리더다. 이게 네. 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해양 산업과 또 지역 개발 분야를 교육 과정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인재들을 육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 대학도 자랑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섬과 바다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문화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네. 처음 시작은 교수님들의 연구비, 작은 연구비를 서로 이 각출해서 모아서 30여 년 동안을 이 서남 해안에 섬과 바다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축적된 연구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또 이낙연 지사 시대에 역점적인 모토가 가고 싶은 섬 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전남의 서부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자원을 이제는 이 산업화시키는 바로 산업화의 전략은 바로 관광 문화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그 기초적인 자료는 이미 도서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대학이 축적돼 있고 그러한 축적된 자료를 섬 코디네이터 양성, 네. 다시 말하면 섬의 스토리를 부과해서 섬을 소개하고 하는 새로운 각광받는 직업인 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을 체육과 사학과 관광경영학과가 융합해서 그러한 그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분야가 교육부에서 한 분야로 특성화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직장에 신뢰하는 인재를 길러내서 이 취업에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하는 일학습 병행의 그 장기 현장 실습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과감하게 조금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장기 현장 실습 소위 이제 노동부에서는 IPP형 그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목포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바로 산업체에 나가서 한 학기 정도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훈련하고 네.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서 다시 보충해서 보완하는 교육 네. 시스템입니다. 바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맞춰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 성과는 아마 사업이 이제 5년간 진행되는데요. 장기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70% 이상은 바로 파견 나간 실습 업체 네. 취업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체와 또 이 대학과의 어떤 협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산학협력 그 융합형 그 사업이 있습니다. 링크 사업이라고 이제 산학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 사업을 저희는 지금 이제 3년째 수행을 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인력뿐만이 아니고 R&D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목포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족회사가 한 500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 가족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한 분야가 또 어떻게 필요로 한가를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하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그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소위 취업률이 낮은 그런 전공과라든지 이런 학과는 사실 없애거나 통폐합하거나 이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취업률이 이제 중요한 그 기준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 특히 국립대학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문이나 소외받는 분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육성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대학이 아직도 사학과가 명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같은 사학을 전공하더라도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해양사나 네. 혹은 도서문화, 지방사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네. 인문학은 다시 말하면 인학으로서 사람이 어떠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가, 그거는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소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도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다른 분야가 이 통섭됐을 때, 융합됐을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학문이 상호 보완해서 가능하면 융합적인 인재로 양성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노력이 구체화되면 그래서 이제 복수전공 제도랄지, 네. 그러니까 중국어와 경영학이 접목돼서 중국의 통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그렇게 되면 소외받는 분야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대학이 변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립목포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포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서부권 거점대학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시대 리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목포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총장님의 집무실입니다. 총장님은 이곳에서 하루 일과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학생들, 교직원들,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하는 일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직접 총장님이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 직원들한테 특강할 그 원고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직원들의 그 정기적인 교육이 있는데 그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겠는가를 좀 강조하는 그런 특강입니다. 강의 시간이 다가오자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찾습니다. 오늘 특강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부 또는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강의를 앞두고 설레는 표정의 직원들입니다. 이때 최일 총장께서 강의실에 들어왔고 강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교직원들,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최일 총장.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정규 직원이 되었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발전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강의자로 나선 최일 총장, 대학의 리더로서 지역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목포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발전을 강조합니다. 이번 총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대학의 비전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상기시켜 주셨던 강의였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개인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소하게 여겨서 간과했던 그런 깨진 유리창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의식을 갖고 지금 바로 개선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의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포대 학생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최일 총장. 대학의 소통 전문가답게 학생들에게 벽을 낮추고 함께하고 있네요.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나가서 어떠했는지,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이 실력을 배양하는데 자기의 실력을 배양하는데 게으름 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본인이 사회에서 원하는 실력을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교수님을 만났고 그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최일 총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존경하는 분이시니까 더 제가 한 사람으로서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입생 애들은 앞으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총장님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히 되고 총장님께서 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을 학생들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하셨던 것처럼 더 항상 열심히 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네, 화면을 보고 왔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협심을 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자,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자 이런 거인 것 같은데요. 즉 좀 초심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늘 고민하시고 늘 발전을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총장님의 젊었을 때, 청년 시절 때는 어떤 생각을,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대 건축학과에 진학했을 때 보니까 제가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건축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부잣집 아들에 그리고 특히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호남에서 전남북 광주에서 저 혼자 왔었습니다. 네. 40명 정원에 13명이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4년간은 시골에서 자란 그런 촌티를 벗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촌티를 벗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봐야 되거든요, 건축은. 그래서 많은 답사, 이런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를 조금 채찍질했던 젊은 시절입니다.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왜 남들은 저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구사하는데 네. 내 머릿속에서 왜 저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이 보고 그리고 답사하고 다녔던 그런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발전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생각도 네.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총장님께서는 이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잖아요. 네.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던가요? 조금 세상을 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좀 더 세상을 좀 진지하게,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좀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싶은데, 네, 너무 순간순간적인 즐거움이나 그 안위함에 너무 지금 묻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서, 제가 이 교수 시절에는 학생들에겐 굉장히 엄한 교수였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좀 지도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엄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인생을 먼저 살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리고 총장님이 교육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 꿈과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절대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그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채찍질하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들이 총장님의 조언을 좀 마음 깊이 새겨가지고 좀 총장님 원하는 어떤 인재상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여러분, 이제 지방 시대입니다. 너무 그 서울 지향적의 사고를 벌일 때가 됐습니다. 지역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목포대학에서는 지역의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받아들여서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시켜 드리는 대학으로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대학을 믿고 과감하게 진학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목포대학이 책임지겠습니다. 목포대학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들도 목포대학을 사랑하고 예뻐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의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이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목포대학이 되겠습니다. 목포대학 많이 사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최일 목포대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대학교는 학생, 젊은 층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열린 공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학도 지역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지역에 좋은 인재를 길러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최일 총장의 바람처럼 국립목포대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